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류는 하나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믿어왔다. 소련은 1991년에 붕괴했다는 것이다. 교과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주요 뉴스 보도도 모두 이를 진실로 받아들인다. 붉은 제국은 죽었고 그 잿더미에서 16개의 독립국가가 탄생했다. 그것이 현대 세계 질서의 토대가 되었고 나토 확장의 법적 근거가 되었으며 오늘날 우크라이나 국경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모든 것이 사실은 20세기 최대의 법적 사기극이라면 어떨까? 인감과 서명, 그리고 순수한 국제법의 관점에서 보면 소련은 애초에 해체된 적이 없었다면 어떨까? 바로 이 질문을 국제 정치라는 거대한 체스판 한가운데에 올려놓은 사람이 블라디미르 푸틴이다. 한때 소련의 몰락을 지켜보았던 그 남자가 이제 그 오래된 서류철을 다시 꺼내며 인류가 영원히 봉인했다고 믿었던 판도라의 상자의 뚜껑을 열려하고 있다. 그가 사용하는 것은 폭탄이 아니라 법이다. 그가 움직이는 것은 전차가 아니라 문서다. 벨라베자 숲속의 나무집에서 세 사람이 서명했던 그 문서, 2억 9,400만 명이 사는 제국을 지울 권리를 스스로에게 부여했던 바로 그 문서다. 그렇다면 푸틴은 이 법적 공세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 왔을까? 왜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이 승부수를 던지는 것일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1991년에 찍힌 그 세 개의 서명이 정말 법적 효력을 가졌던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죽지 않은 제국에 써붙인 가짜 사망진단서에 불과했는지, 이것이 핵심 질문이다.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순간 돈바스 전선에서 아직도 포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크렘린의 블라디미르 푸틴은 전차 사단만 지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30년 넘게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돼 있던 하나의 법적 사건 파일, 서방이 그 이름조차 입에 올리기 두려워하는 판도라의 상자를 조용히 다시 열고 있다. 최근 연설에서 그는 1991년 소련의 종말을 공식 선언한 문서인 벨라베자 협정이 불법이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소련은 법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해체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를 잊지 못하는 한 남자의 감정적인 발언만은 아니다. 푸틴이 수개월에 걸쳐 반복해온 법적 주장이다. 그리고 그 논리가 맞다고 인정되는 순간 우크라이나의 탄생에서 동유럽으로의 나토 확대에 이르기까지 냉전 이후 질서 전체가 법적으로 무효로 보일 수도 있다. 이 주장에 담긴 무게를 이해하려면 1991년 12월 8일 벨라베자 숲 속의 그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대한 의식도 없었고 국기가 펄럭이는 장엄한 연단도 없었다. 그저 조용한 별장 안나무 탁자에 둘러앉은 세 명의 권력자만 있었을 뿐이다.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 우크라이나의 러니드 크라프축, 벨라루스의 스타니슬라프 슈슈케비치였다. 서방 언론은 이를 민족 지도자들이 마침내 과거의 사슬에서 국민을 해방시킨 역사적 회의라고 포장했다. 그러나 푸틴의 눈에는 그것은 정치 쿠데타였다. 세 사람은 2억 9,400만 인구를 가진 초강대국을 해체하면서 어떠한 정당한 제도적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의 참여도 없었고 소련 헌법재판소의 감독도 없었으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동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몇 장 되지도 않는 문서에 서명했고 그 안에는 섬뜩한 한 줄이 들어있었다. 소련은 국제법상 법적 주체로서 존재를 멈춘다. 펜 한 번 움직여 나치 독일을 무너뜨리고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를 보냈던 국가를 지워버린 것이다. 그러나 KGB 요원 출신이면서 동시에 법률 가적 사고를 가진 푸틴에게는 약점이 처음부터 분명해 보였다. 벨라베자 협정은 소련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점이다. 1977년 소련 헌법 제72조는 공화국이 연방을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그 방식은 전연방 국민투표와 소련 인민대의원회의 승인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 어떤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벨라베자 숲의 세 사람은 자신들의 권한을 넘어섰다. 수백만 명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 밤도둑과 같은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푸틴은 소련 해체 불과 9달 전의 사건도 함께 지적한다. 1991년 3월 17일 소련 전역에서 하나의 분명한 질문을 놓고 국민투표가 치러졌다. 당신은 주권 국가들의 평등한 연합으로서 새롭게 개편된 소련을 유지하는 데 동의하는가? 결과는 77.85%가 찬성이었다. 우랄의 노동자, 우크라이나 농민, 코카서스와 카자흐스탄의 주민들까지 1억 1,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방 유지의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그 어떤 정치인도 뒤집을 수 없는 최고 수준의 민주적 위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 뒤 옐친과 그의 동료들은 이 1억 1,400만 명의 의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휴지처럼 내던져 버렸다. 국민투표 결과가 여전히 효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매우 취약한 해체 합의에 서명해 버린 것이다. 당시 국제법의 기준으로 보면 이는 국민의 의지를 배반한 행위로 법적으로 무효로 간주될 소지가 있었다. 푸틴은 바로 그 문서들을 증거로 활용한다. 그는 만약 국민의 의지가 최고라면 소련은 법적으로 한 번도 해체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해체가 무효라면 법률상의 소련은 여전히 존재하며 1991년 이후 들어선 새 정부들은 단지 그 영토를 임시로 점유하고 있을 뿐이라는 논리로 이어진다. 푸틴에 따르면 바로 이 때문에 1990년대 러시아가 빈곤과 굴욕에 짓눌려 있던 시기에도 서방은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했다. 동유럽 신생 국가들의 독립 기반이 실은 모래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벨라베자 합의를 서둘러 승인했고 옛 소련 공화국들을 나토로 끌어들이는 데도 서둘렀다. 마치 지정학적 강도를 저지른 뒤 흔적을 감추려는 사람들처럼 움직였다는 것이 푸틴의 시각이다. 그러나 서방은 한 가지를 간과했다. 범죄에는 시효가 없고 러시아인은 긴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이들이 던지는 질문은 이것이다. 왜 하필 지금인가? 왜 블라디미르 푸틴은 집권 20년이 지나서야 벨라베자를 둘러싼 이 법적 공세를 본격화했는가? 왜 2000년 처음 집권했을 때도 2014년 크림반도를 되찾았을 때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가? 사냥꾼의 인내, 그 답은 푸틴식 정치 유도의 기술에 있다. 그는 국제 정의라는 것이 법전에 적힌 문구가 아니라 힘센 쪽의 의지가 약한 쪽에게 강요되는 현실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안다. 2000년대 초 러시아는 막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처럼 허약했다. 군대는 탈진했고 경제는 외부에 의존했으며 올리가르히들은 나라를 제각각 뜯어가고 있었다. 만약 그때 푸틴이 나서서 소련은 법적으로 해체된 적이 없다고 외쳤다면 세계는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비웃었을 것이다. 그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러시아를 다시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요새로 만드는 시간이. 그는 20년에 걸쳐 핵 전력을 재건했고 독자적인 금융 시스템을 강화세막하며 무엇보다도 서방이 안일해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토가 계속 동쪽으로 확장하게 두었고 수많은 합의를 스스로 어기도록 내버려 두었다. 서방이 취한 모든 움직임은 푸틴의 전략 노트에 차곡차곡 기록됐다. 서방이 코소보를 중앙정부의 동의 없이 세르비아에서 떼어내 독립을 인정했을 때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중요한 법적 선례를 만들었다. 헌법에 따라 선출된 정부를 무너뜨리는 색깔혁명을 지원했을 때 그들은 스스로 내정 불간섭 원칙을 찢어버렸다. 푸틴은 상대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들기를 묵묵히 기다렸다. 그 순간은 그의 눈에 보기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조종을 받는 창끝이 되어 러시아의 생존을 직접 겨누게 되었을 때 찾아왔다. 그때 러시아는 과거와 달랐다. 어떤 방어 체계로도 요격할 수 없는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갖고 있었고 수만 건의 제재를 견뎌낼 만큼 버티는 경제를 만들었다. 이제 푸틴의 말 한마디는 엄청난 무게를 갖게 됐다. 더 이상 서방의 인정을 구걸하는 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쪽이 됐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이다. 동시에 그의 법적 승부수는 많은 분석가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결말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만약 벨라베자 협정이 불법이라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은 두 개의 주권 국가 사이의 전쟁이 아니다. 불법 정권을 해체하고 역사적 영토의 헌정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명목의 국내 치안 작전으로 성격이 바뀐다. 이는 현대 국제 정치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법적 뒤집기 시도 가운데 하나다. 갈등의 성격을 이렇게 재정해야 하는 순간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의 도덕적 정당성을 벗겨내려 한다. 독일의 러파르트 전차와 영국의 스톰샤이도 미사일은 러시아의 주장 속에서 합법적인 중앙정부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러시아에 맞서 싸우는 분리주의 세력을 돕는 무기로 재규정된다. 전장 상황도 점점 그의 계산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인력이 고갈되고 있고 서방은 재정 부담에 지쳐가고 있다. 푸틴의 법적 논리는 앞으로 평화 협상을 위한 출구로 활용될 수 있는 카드가 될지도 모른다. 국경선은 아마도 1991년의 선으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안보에 관한 레드라인은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다시 그려질 것이라는 메시지다. 러시아의 병합된 지역은 총탄과 포탄뿐 아니라 194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원본 법률 문서로도 방어될 것이다. 서방은 러시아를 국제사회의 왕따로 만들려 했지만 푸틴은 벨라베자를 통해 오히려 자신을 역사적 정의를 지키는 수호자의 위치에도 게으려 한다. 그는 국제법이 워싱턴만의 도구가 아님을 보여주려 한다. 우크라이나가 폐허가 되고 유럽이 에너지와 물가 위기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평범한 서방 시민들 사이에서도
30년 전 서명된 법적 논란투성이 합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자신의 번영을 희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법적 덫과 미국의 침묵 푸틴의 일격은 또 다른 차원에서 더 교묘한 면을 갖고 있다. 이 공격은 우크라이나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워싱턴과 브뤼셀을 향한 덫이기도 하다. 소련이 법적으로 해체된 적이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푸틴은 서방 국가들을 진퇴양난의 상황에 몰아넣고 있다. 미국은 벨라베자 협정을 근거로 소련에서 떨어져 나온 신생 국가들의 독립을 가장 먼저 인정했던 나라다. 그런데 미국 내부에도 텍사스나 캘리포니아처럼 때때로 분리 독립 운동이 고개를 드는 주들이 존재한다. 만약 워싱턴이 벨라베자 숲의 새 지도자가 국민투표도 헌법의 절차도 무시한 채 연방을 해체할 권리가 있었다고 인정한다면 언젠가 미국 자체가 비슷한 방식으로 쪼개지는 시나리오도 원칙적으로는 정당화하는 셈이 된다. 푸틴은 미국이라는 국가 이론의 약점을 정면으로 찌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푸틴의 발언 이후 백악관은 이례적으로 조용하다. 늘 그렇듯 강하게 반박하는 대신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전면 부정을 하기도 애매한 처지에 놓였다. 미국 지도자들은 항상 법치주의를 설교해 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이 법적 공세는 동유럽 나토 회원국들에게도 위험한 회색지대를 만들어낸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처럼 러시아의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국가들은 갑자기 발밑에 땅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게 됐다. 만약 벨라베자 협정이 무효라면 이들 국가가 나토 회원이 된 법적 근거 역시 약해진다. 이론상으로는 아직도 더 큰 연방 국가에 속해 있는 영토 위에 그 연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나토가 군사 기지를 올려놓은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푸틴은 나토의 존재를 안보 지원이 아니라 영토 침범으로 재해석하려 하는 것이다. 푸틴의 발언 이후 많은 분석가들은 자연스럽게 중국을 떠올렸다. 베이징이 소련의 유산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논리가 대만 문제에서 자신의 핵심 이해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러시아를 지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역사적 영토 보전과 일방적 분리 독립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원칙이 확고해질수록 대만은 법적으로 독립을 선언하기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단순한 한 나라의 대통령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다. 그는 스스로를 역사 수호자로 자임하고 있다. 소련이 법적으로 아직 존재하며 벨라베자 협정은 무효라는 그의 주장은 단순히 낡은 체제를 부활시키려는 몸부림이 아니다. 위대한 국가의 위상과 자존심을 되찾겠다는 시도다. 그는 차갑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러시아는 배신을 잊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것이라고 믿는 것을 되찾기 위해 끝없이 인내한다는 메시지다. 서방은 그를 독재자, 악인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수많은 러시아인과 단일 패권 질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여러 나라의 눈에 푸틴은 강철 같은 남자, 역사라는 불공정한 판결을 뒤집으려 하는 유일한 인물로 비칠 수도 있다. 여러분은 푸틴 대통령의 이 움직임을 어떻게 보시는가? 국제법의 저울은 결국 러시아의 손을 들어줄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